안녕하세요, 이 실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Q&A 1탄에 이어서 바로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중요한 정보들을 더 알차게 담아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속눈썹 연장, 아이라인, 눈썹, 바디 문신 관련 사항이에요. 우선 세 가지 모두 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속눈썹 연장이나 문신이 없는 모델을 데려가 주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시험장 상황에서 오해가 될 만한 요소들, 실수가 될 만한 요소들은 모두 다 차단을 시키고 안전하게 시험을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속눈썹 연장은 수험자분도 마스카라 닦기가 힘들 거고 만약 털이 빠지게 된다면 위생 점수가 차감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눈썹 연장이나 문신이 모두 진하다 싶으면 감독관이 자세하게 검사를 할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실수도 들키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속 편하게 안전한 모델을 데려가 주세요. 다음 질문은 석고화 모델링은 어떻게 잘 바를 수 있을까요? 입니다. 우선 석고화 모델링은 초반에 연습할 때는 팩이 잘 안 발리면서 굳지도 않을 거고 엉망으로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짜증과 한숨이 막 나오면서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팩이 잘 안 되면 잘 발리는 제품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품 찾는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석고 3봉지, 모델링 3봉지를 모조리 다 쓸 때까지 묵묵히 연습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느 순간 저절로 느껴지는 본인만의 반죽의 감, 물량, 나만의 스킬이 생겨날 거예요. 이렇게 연습량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야 어떤 제품을 써도 잘 발리고 환경을 타지 않으면서 마스크팩을 잘 바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품 찾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연습만 꾸준히 하신다면 어느 순간 저절로 마스크팩의 고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 눈 감고도 바르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립앤아이 패드 사용법이에요. 주로 딥클렌징 때 립앤아이 패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배우는 곳마다 가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큰 틀이 대체 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효소를 하는데 립앤아이 패드만 올리는 경우가 있고 아이 패드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비교해 보자면 둘 다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도 무관하지만 엉뚱하게 립 패드만 올린다던가 아니면 오른쪽 아이패드만 올린다던가 이런 방식들은 정답인 틀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만 아니면 되니까 내가 배운 과제를 믿고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 네 번째 질문은 소독 관련 사항이에요. 피부 실기는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독하는 거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리볼을 쓸 때마다 화장품을 하나 만질 때마다 소독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100%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외건은 소독된 물건들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쓸 때마다 디테일하게 소독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소독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본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손 소독을 정말 꼼꼼하게 하고 기구를 소독하고 있는데 다른 수험자들은 옆에서 이미 클렌징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늦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소독을 너무 유난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행동이 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위생적인 부분만 잘 지켰다면 팩을 더 예쁘게 바르고 손을 밀착해서 도포하고 이런 본 과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다음 5번째 질문은 다리털이 10가닥 정도인 모델을 데려가도 될까요? 입니다. 우선 제 답변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모는 3가지로 나눠서 점수를 받게 돼요. 첫째, 작업 수행에 적합한 털이 나 있는가. 둘째, 털을 부직포 안에 보일 만큼 뽑았는가. 셋째, 잔여물을 깨끗하게 닦아냈는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에서 우리 수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10가닥 정도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10가닥 정도면 정말 보이지 않는 수준이에요. 티가 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몇 가닥이 아닌 티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는 분을 데려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감독관도 다리털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독관 한 명당 4명의 수험자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쓱쓱 지나가면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때 만약 10가닥의 희미한 털을 뽑았다면 분명 감독관이 오해를 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차트에 꼭 적고 갑니다. 그러니까 10가닥, 미세한 털, 솜털 이런 조건은 무조건 걸으시고 확실하고 굵고 검은 털, 티가 팍팍 나는 털 이런 조건인 분들만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큐네에서도 몇 가지 안 되는 과제 수행에 대해서 0점을 준다, 점수 차감을 한다, 공지를 대놓고 한 것이 바로 털 관련 사항이에요. 그래서 공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채무가 없거나 아주 적어 재무시술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눈썹과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0점 처리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점수 차감의 기준과 합격의 기준을 알려주지 않는 피부 실기 시험에서 이렇게 확실한 표현은 100% 점수를 주지 않을 거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렵더라도 꼭 털이 확실하게 나 있는 분으로 데려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6번째 질문은 7월부터 바뀌는 개정사항입니다. 올 초에 2022년 변경된 개정안을 발표했었어요. 그리고 이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만 시범 적용을 해보고 7월부터는 다시 2021년 과제 방법으로 돌아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6월 중순쯤 담당자분한테 확인을 한 결과 이렇게 공지를 한 거 맞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확정된 것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2022년 개정안으로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6월 30일까지만 바꾼다고 하셨냐? 그 이유가 대체 뭐냐? 왜 혼란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8월부터 바뀌는 거냐? 아니면 바뀌지 않을 거냐? 등등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바가 없어서 답변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공개 문제 올리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하루빨리 정보를 알려드리면 우리 수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주에 한 번씩 큐넷에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심하시고 지금 배운 그대로 차트는 2주로 작성을 하시고 제모는 팔 또는 다리로 선택을 하시고 고마지는 이마 전체와 오른쪽 볼만 미는 걸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시험 응시 요건 관련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수험자 모델분의 응시 요건이 조금 일부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험자 모델분 모두 코로나 음성 확인서만 떼어가시면 됩니다. 음성 확인을 받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어요.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예요. 우선 PCR은 시험일 기준 72시간 이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신속항원 검사는 시험 전일 또는 당일에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니까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해제된 분들은 검사를 해도 양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시험을 못 보는 건가요? 하실 텐데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그 문자를 제출하시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격리 기간 및 인적 사항이 자세하게 들어간 문자를 챙겨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자에 유효기간이 또 있어요. 바로 격리 해제일로부터 딱 3개월, 90일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시험 응시 요건이 바뀌었는데 이 정보를 모르고 어떤 수험자분이 백신 증명서를 들고 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실장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절대 이런 경우가 없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대박인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